안녕하세요, 모모스입니다. 오늘도 영어책 관련된 책을 읽어볼 거예요. 김민식 PD님이 쓰신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방송국 PD로 유명하신 김민식 PD님이신데 저는 이전에 매일 써봤니 책을 봤어요. 그 책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책보다 이 책이 김민식 PD님이 이전에 썼던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보게 됐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노장 코미디언 조앤 리버스와 루이의 대화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시트콤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뒀다고? 네. 왜? 상황이 하도 거지 같으니까요. 그래도 그만두진 말아야지. 잘리는 거야 할 수 없지만 스스로 때려치우진 말아야지. 무조건 버텨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질까요? 조앤 리버스가 루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I wish I could tell you it gets better, but it doesn't get better. You get better.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야. 대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시트콤을 보다가 순간 멍해졌습니다.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너는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이다. 나 이제 때려치울 거야 하고 물러나면 나의 한계가 거기까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티는 자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그날까지 버텨야겠어요. 팝가수 켈리 클락슨도 노래하잖아요.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stronger. 영어 공부는 버티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영어책 한 권 외워봤냐고 참 말씀하시네요. 지속하는 힘의 저자 고바야시 다다아키의 다음 문장이 제 생각을 대변해 주는 듯해요. 매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훗날 영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어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있지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상은 그런 것이다. 영어 공부를 그만두면 영어를 쓰는 일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은 제로다. 훈련을 그만두면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배낭여행 다니면서 워킹 홀리데이로 돈을 모아 여행 온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똑같은 워킹 홀리데이라도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일이 달라지고 생활이 바뀐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면 삶도 바뀌고요. 삶은 언제 바뀔까요? 새로운 지식이 생겼을 때, 새로운 기술을 익혔을 때, 삶이 가장 크게 바뀌는 순간은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뀔 때입니다. 영어를 독학한 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영어 공부가 제겐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었어요. 100세까지 사는 인생입니다. 후반부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는 누구도 모르니 지금이라도 영어는 조금씩 공부해 두자고요. 그래서 이분이 1980년대에 학교를 다니시면서 미국 유학이 꿈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는 유학 온 것 같이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셀프 몰입 유학 캠프라고 정하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AFKN을 틀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방학 때 도서관에서 이제 열심히 영어 소설 책을 읽고 그리고 영어 교재를 빡빡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스티븐 킹 소설을 읽고 타임지 펼쳐서 이제 보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집에서는 이제 AFKN으로 시트콤을 보고 이렇게 하루 종일을 그렇게 자기는 미국에 왔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 되게 정말 영어를 잘 하고 싶으셨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에 해피 이 선생님 그 책에서도 굉장히 그 한 권의 그 책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봤다고 아마 재밌으셔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 이야기도 같이 생각이 나면서 또 많이들 이렇게들 공부를 하시는구나, 영어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과서를 자기는 외워서 공부했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얘기도 재밌어요. 어떤 친구 얘기인데 그 친구는 엄마가 항상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1, 2, 3과는 시작하기 전에 외우고 시작을 했다고. 처음에 초반에 들어갈 때, 그래, 초반에 시작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1, 2, 3과를 외우고 시작하는 그런 친구도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통역사 출신 PD라고 소문이 나자 회사에서 저를 찾아와 영어 잘하는 비결을 알려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영어는 왜 공부하시려고요? 그러면 대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뉴욕에 가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마음껏 즐기려고요. 유럽 여행 가서 현지 사람들하고 직접 영어로 소통하고 싶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에는 한글 자막이 없고 여행 가서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 가이드를 통해 듣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저는 기초 회화책을 한 권 외워보라고 권합니다. 쪽지를 활용하는 법, 의미 단락별로 문장을 끊어서 외우는 법 등 노하우를 다 알려드려요. 그럼 꼭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 회화를 외운다고 뮤지컬 청취가 되나요? 굿모닝, how are you 이런 것보다 더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기초 회화가 탄탄해야 고급 회화로 갈 수 있고 기초만 해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죠. 양에 안 차는지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기초 회화를 외운 다음 수준 높은 영어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건 회화책을 한 권 다 외우신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6개월 후에 다시 찾아오세요. 그런데 다시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무언가 거창한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10문장만 외우라고 하면 고작 그걸로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거죠. 나는 고작 한번 해봤을 뿐이다 라는 책을 보면 저자는 일단 한번 해보는 것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큰 목표를 세우기 전에 일단 작은 과제를 하나 시도해 봅니다. 미션을 완수하면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고 이는 다시 다음 미션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씩 성취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의 극적인 변화를 맛보게 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평범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시작은 한 번 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 교재를 한번 외워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공부에 대한 오해를 살펴보는 책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보면 심리학자들이 지식의 저주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신이 이미 능숙하게 익힌 지식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이 처음으로 배우거나 과제를 수행할 때 더 짧은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원어민 영어 교습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원어민 영어 교사는 자신이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말을 아기에게 어떻게 가르치나요? 국어 문법을 가르치고 말의 원리를 설명하나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애정어린 말을 던지고 아이의 옹알이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지, 그렇지 하며 자꾸 맞장구 치고 바른 표현을 다시 들려주면서 가르치잖아요. 영어 회화반의 원어민 강사는 우리를 엄마 아빠처럼 대하지 않아요. 자신은 선생이고 우리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간단한 말도 못 알아듣지? 하고 생각하지요. 앞서도 말했듯이 원어민 반은 평소 자신이 외운 표현을 써먹는 곳이지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공부를 하려면 면대면 접촉, 즉 선생과 1대1 수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혼자 암송 공부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암송 복습을 할 때 교재를 보면서 하면 영어 문장이 쉽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자주 본 문장이 있고 익숙하니까 그 표현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 기억을 인출한 것이지 장기 기억에 보관된 게 아닙니다. 책을 보지 않고 한글로 적어둔 쪽지의 단서만 보고 영어 문장을 기억할 수 있어야 제대로 내 것이 됩니다. 암송 공부를 할 땐 책을 보지 말고 눈을 감고 문장을 외우세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가 좀 재미있었어요. 애들이 보통 저 그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그게 확실히 아는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여기 이런 말도 있어요. 영어 학습에 대한 2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 재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요. 재능은 필요 없습니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테드 강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자신과 관련 있는 언어 표현에 집중하세요. 첫째 날부터 새로운 언어를 도구로 의사를 표현하세요. 메시지를 처음 이해한 순간 무의식적으로 언어가 습득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육체적 훈련입니다.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육체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수학과는 좀 다르게 뭐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그거를 이해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피아노 같다든지 오히려 태권도 같이 육체적인 그런 반복 훈련이 중요한, 몸이 기억하도록 반복 훈련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인터넷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어학연수 사이트들, 외국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들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것들 도움이 됐고, 어쨌든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영어책 한 권을 외워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쉬운 기초 회화편, 아주 베스트셀러 한 권이 있더라고요. 도서관에도 이분이 얘기한 기준에 맞는 기초 회화 그 한 권을 외울 수 있는 짧은 간단한 회화책 딱 찾으니까 한 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이북으로 핸드폰에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워보리라 생각을 해봤죠.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끝에도 내가 한 권 외워보라고 얘기를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외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외워보기를 권한다, 이런 얘기 끝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 후에 상황을 한번 겪어보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